아이폰을 실제 매장에서 만져보고 왔습니다. 자, 드디어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아이폰 17은 그냥 숫자만 바뀌는 그런 시시한 업그레이드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지금 아이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돼요. 모르고 구입하면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애플 이벤트 날짜가 공개된 지금에서는 유출 소식이 거의 큰 폭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유출 루머 쪽에서 소식이 빠른 블룸버그나 맥루머, 9to5 같은 해외 매체에서 발표한 가장 최신 소식을 정리했어요. 또 매장에서 모급으로 살펴본 거긴 하지만 실제로 본 디자인부터 모두가 기다렸던 바로 그 기능, 그리고 충격적인 배터리 성능까지, 그래서 얼마고 언제 살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 4가지에 집중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번 17 시리즈는 존버 성공일까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판이 새로 짜였다는 거예요. 기존 라인업인 기본,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라인업에서 플러스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에어라는 새로운 모델이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플러스의 판매량이 가장 아쉬웠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인 초슬림 라인업을 전략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아이폰 11 때부터 징글징글하게 봐왔던 그 인덕션 디자인이 드디어 바뀝니다. 카메라 섬이 성공적인 간척 사업으로 기기 상단을 가로로 길게 차지하는 형태로 바뀌는데요. 야,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이거 구글 픽셀 따라한 건가? 싶을 정도로 어색했거든요. 실제로 커뮤니티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렸는데요. 벌써 적응돼서 예뻐 보인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애플 감다 뒤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이폰 11 때도 똑같았어요. 인덕션이라고 온갖 밈이 다 나왔지만 결국 우리는 6년 동안 이 디자인에 완벽하게 적응했잖아요. 물론 아이폰 17은 아직은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데 결국엔 이것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은 진짜 어때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이상한 루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애플 로고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소식이에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기본 모델과 에어 모델은 기존처럼 중앙에 로고가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데, 프로랑 프로맥스는 카메라 섬이 커지면서 스마트폰 정중앙에 있으면 상하단 대칭이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프로랑 프로맥스는 로고가 약간 하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는 역사상 가장 얇으면서 동시에 두꺼운 시리즈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어 모델은 역대급 두께인 5.5mm로 나옵니다. 이거는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얇은 수준이에요. 실제 매장에 있는 모급을 보니까 와, 진짜 얇긴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프로 시리즈는 오히려 기존보다 두꺼워진 8.7mm대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되었는지 이거는 잠시 후 배터리 파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드디어 끔 나누기 없이 전 모델의 전면 카메라가 24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셀카를 많이 찍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프로랑 프로맥스 모델의 후면 카메라인데요. 초광각, 일반, 망원 렌즈가 모두 다 4800만 화소로 통일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로랑 프로맥스에서는 모든 화소가 4800만 화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화각에서든 거의 동일한 초고화질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프로맥스는 이번에 8배 광학줌을 지원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드웨어상 4배 광학줌인데 광학줌급의 8배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진짜 8배 광학줌이 들어갈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와, 이거는 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일반 모델에도 120Hz 고주사율이 적용된다는 얘긴데요. 그냥 그렇게만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역시 애플이죠. 배터리 효율을 조절해주는 프로모션 가변 주사율 기능은 없애고 60Hz와 120Hz 아니면 48Hz부터 120Hz 이 사이에서만 변하는 가변 주사율이 적용될 거라는 루머가 가장 유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Hz를 지원하는 AOD, 이거는 여전히 프로의 영역일 수가 있다. 근데 다만 120Hz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 주사율 때문에 기본 모델을 선택 못했던 분들은 정말 희소식인 것 같아요. 성능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새로운 A19 칩셋이 들어가는데 모델별로 GPU 코어 수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급을 나눌 거라고 하네요. 램은 일반 모델은 동일하게 8기가, 그리고 에어와 프로 라인업은 12GB로 상향이 됩니다. 무려 50%의 상향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발열이에요. 이번 애플 이벤트 로고 보셨나요? 마치 열화상 카메라로 애플 로고를 찍은 듯한 모습이죠. 이번 아이폰 발열 심하다고 경고하는 거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베이퍼 챔버의 탑재를 암시하는 겁니다. 베이퍼 챔버라는 거는 열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몰려있는 뜨거운 열을 넓은 면적으로 빠르게 분산시켜서 스마트폰 표면의 최고 온도를 낮추고 더 빨리 식게 도와주는 장치예요. 다시 말해서 고사양 게임 같은 걸 할 때 손에 느껴지는 불쾌한 뜨거움을 줄여주는 거죠. 물론 이 기능은 프로 시리즈에만 탑재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인데요. 요즘에 스마트폰을 바꾸는 이유, 솔직히 카메라 아니면 배터리, 요게 가장 크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폰 17 배터리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선 프로맥스는 아이폰 최초로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할 거라고 해요. 사실 프로맥스
프로맥스는 배터리 깡패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더 굳어지겠죠? 하지만 문제는 에어입니다. 얇은 두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게 바로 배터리였던 것 같아요. 예상 용량이 2800mAh나 2900mAh라고 합니다. 프로맥스의 거의 절반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배터리 타임이 좀 많이 우려되는데 애플도 이걸 아는지 에어 전용 배터리 팩 케이스를 따로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얇은 폰을 냈는데 결국에는 불편함 때문에 두꺼운 보조 배터리 케이스를 끼고 다녀야 된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물론 일상에서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다면 배터리 팩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건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충전에서는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C2.2를 지원해서 무선 충전인데도 25W를 지원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 거의 유선급의 속도죠. 다만 발열 문제로 인해서 상시 25W는 아닐 거고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50% 정도까지는 빠르게 채워줄 거로 기대됩니다. 사실 15W짜리도 15W를 잘 유지를 못하는데 25W는 이런 게 극복이 됐을지 좀 궁금하네요. 참고로 이건 iOS 26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 여기에서도 25W를 지원할 거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C2 충전기를 구매할 때는 25W를 지원하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죠. 가격이랑 출시일이에요. 애플 이벤트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10일 2시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번에 1차 출시국으로 포함되니까 보통은 이 이벤트 주간의 금요일 이때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정식 출시가 되죠. 지금 예상되는 가격은 기본 모델은 $799로 동결, 그리고 에어 모델은 약 $950 정도, 17 프로랑 17 프로 맥스는 256기가 기준으로 기존보다 $50씩 늘어난 가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기준으로는 약 10만원 정도 비싸진다고 예상되는 게 가장 유력해요.